이 양도소득세도 늘 중과중과 그러죠. 무겁게 과세한다. 무거울 중자. 중과세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다주택자, 주택 많은 사람한테 지금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1주택자는 걱정할 게 없어요. 주택이 많은 사람. 그래서 여기서 다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두 채 이상 가진 사람, 두 채부터 그 이상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주택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사는 주택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입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주권.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내가 살던 집을 그 재개발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조합이 입주권을 주죠. 새로운 주택을 완성하면 어떤 걸 주겠다. 요 입주권도 여기서 말하는 주택 수에 포함시켜라. 그러니까 나는 실제 집은 하나뿐인데 입주권도 또 하나 있다. 그러면 2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권은 종전부터 주택으로 봐왔어요. 근데 분양권도 여기에 집 수에 포함시켜라. 분양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주권은 실제로 그 집이 완성되면 내가 들어가기로 확정된 것이고 분양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딱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딱지를 가지고 있으면 만일에 그 아파트를 또는 주택을 분양하면 내가 살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집이 아니고. 근데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하라. 이번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또 주택수에 포함시켜서 중과세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율을 이 다주택자에서는 올렸는데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이 단기와 장기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간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 단기간이냐 장기냐 이렇게 구분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기에다가 세율을 더 많이 매기겠어요? 장기에다 많이 매기겠어요? 단기에다 많이 매기죠. 그러니까 샀다가 쉽게 팔지 못하도록 단기에다 높은 세율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단기는 얼마냐면 2년 미만, 2년 못 살고 파는 사람이 이게 단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세법 용어 중에 미만이란 얘기가 자주 나오고 이하란 얘기가 나옵니다. 미만하고 이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만은 가령 100 미만 그러면 100은 그 숫자야 안 들어가고 99까지가 미만입니다. 그 100 이하로 그러면 10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미만입니다. 2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이게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2년 단기도 두 가지로 또 나눴습니다. 하나는 1년 못 되어서 파는 거하고 2년 못 되어서 파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1년도 못 되어서 파는 걸 종전에는 40% 매겼어요. 그걸 이번에 70%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올린 겁니까? 거의 배를 올려버린 겁니다. 세율을. 1년 내 팔기는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이 70%라는 게 양도소득세만 70%잖아요. 여기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거. 옛날에 우리가 주민세라고 했던 거. 주민세가 10% 더 붙으면 얼마가 돼요? 77%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1년 미만에 파는 것은 거의 이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년 미만. 2년 미만은 10%, 60%. 10% 좀 내려서 60%까지 매깁니다. 그런데 다만 2년 이상이라도 분양권은 60%를 매깁니다. 분양권. 그 다음에 장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 살고 파는 거. 이것은 기본세율. 기본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소득세 매기는 세율 있죠. 6단계. 종합소득세 매기는 세율하고 똑같아요. 그 세율로 매긴다. 그러니까 이 세율이 제일 낮은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2년 이상은 중과는 안 한다. 그러니까 2년 못 되는 기간만 중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중과세율 자체를 인상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정 대상 지역, 아까 조정 대상 지역 얘기했죠. 정부에서 여기는 조정지역이다, 조정지역이다 이렇게 고시한 지역들 있잖아요. 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다주택자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다. 말하자면 서울 안에만 있다. 그것은 기본세율에다가 방금 얘기한 기본세율 얘기가 있었죠. 기본세율에다가 20%를 더 두드려요. 그러니까 가령 본래 내가 내야 될 세금은 40%에 해당되는 거다. 그럼 40%에 20%면 얼마냐? 60%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율에다 20%를 더 플러스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게 조정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는 그냥 세금만 내는 게 아니고 세율, 그 해당 세율에다 자기에게 적용되는 세율에다가 20%를 플러스한 것이 그 사람한테 적용되는 세율이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가 뭐냐면 비사업용 토지, 사업에 쓰지 않는 토지를 팔 때는 이렇게 본래의 세율에다가 더 때려 매기거든요. 거기는 10%를 때려 매기는데 이 다주택은 20%를 때려 매깁니다. 그 다음에 기본세율에다가 30%를 더 때려 매기는 게 있습니다. 이게 3주택자입니다. 그 3주택자는 거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 내가 여기에 해당만 안 된다면 내는 20%만 내면 되는 사람인데 20%에다가 30%를 더하면 50%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기본세율보다도 이 덧붙이는 세율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런 걸 보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기본세율보다도 가산하는 세율이 더 높은 세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신문에다 쓰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이거에 맞다 그런 얘기예요. 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입법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과세 때문에 아마 조정지역에는 거의 이게 다주택자는 팔 수가 없는 형편이 되거나.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공제를 해주는데 양도소득세에서 어떻게 했냐면 가령 3년 하면 얼마, 뭐 6년 하면 얼마, 8년 하면 얼마 이렇게 장기에 가지고 있었다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를 많이 해줬잖아요. 과거에는 그 기간에 내 이름으로 소유만 하고 있었으면 이걸 공제해 줬어요. 살거나 말거나 오래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절반은 살고 절반은 안 살아도 된다. 가령 내가 8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8년 동안 가지고 있던 기간에 대한 공제를 해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반은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8년짜리를 내가 8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적어도 4년은 내가 거기서 살았어야 되고 나머지 4년은 안 살아도 된다. 그래야만 8년짜리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내 이름으로 내가 8년 가지고 있었다 또는 6년 가지고 있었다. 이거 가지고 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절반은 그 집에서 살았어야만 공제해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계산을 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주택수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분양권 파는 것은 뭘 판 거냐? 분양권 파는 것은 주택을 판 게 아니고 다만 분양받을 권리만 팔았다. 이렇게 과세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것도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2주택, 3주택을 계산할 때 이것도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과거처럼 재개발한다고 해서 그냥 막 분양권만 사놓는다든지 입주권만 사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포탄을 맞는 거죠. 주택수에 전부 들어가니까.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번에 주택에 대한 중과세, 세율을 높이는 과세 내용을 대충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는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도 상당히 요새 문제가 되어 있죠. 주식 팔아도 양도소득세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주식 팔면 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대주주만 내라 그래. 대주주. 대주주만 주식 팔고도 양도소득세 내라. 이렇게 해서 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주주냐? 과거에는 그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수, 그 전체 주식수의 3% 이상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차츰차츰 내려가지고 지금은 1%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1%를 나 혼자만 1% 가진 게 아니고 나하고 친족이라든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걸 전부 합쳐서 1%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1% 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 내라. 그 지금까지 내왔습니다. 이렇게 내던 것을 이번에 대전환, 크게 전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주식을 투자해서 얻는 소득도 모든 사람이 이제 다 내라. 대주주뿐 아니고 누구든지 다 소득세를 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조세 이론으로 봐서는 그게 맞아요. 소득이 있었으니까 어쨌든지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있었으니까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라. 누구든지 다 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령 이른바 대주주 아닌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소액주주라고 그러죠. 소액주주는 지금은 세금 걱정 없이 주식을 팔고 사고 했는데 누구든지 이제 소득만 생기면 다 내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 이제 큰일 났단 말이죠. 저도 이제 그 조그마한 금액을,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주식을 팔고 사고 도로 합니다. 옛날 공무원 할 때부터 이거 시작해가지고 버릇을 못 고치고 지금도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누구든지 그러면 주식 거래 해가지고 이득이 내면 다 세금을 내라. 그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내지 말라. 처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소액 거래한 사람은 1년에 주식 팔고 사고 2천만 원 이득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더라도 어지간한 사람은 2천만 원 또 넘을 수가 있잖아요. 주식은 이제 워낙 등락이 심한 재산이니까 어떻게 잘 걸리면 뭐 한 번에도 2천만 원 더 내리고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주들이 막 소액 주주들이 큰일 났다고 이제 떠드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일주일도 안 됩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이 이거 2천만 원까지 과세 안 하던 걸 5천만 원까지로 한도를 올려라 이렇게 갑자기 얘기가 나가지고 어제 뉴스를 듣니까 5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1년에 5천만 원 소득을 내는 것은 소액주주는 또 힘들죠. 그러니까 이 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주식을 판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고 주식을 팔아서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기가 판 금액에서 자기가 산 금액을 뺀 거. 이게 순소득이죠. 순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과세하지만 그 이하는 과세하지 말아라.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한숨을 좀 놓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들었는데 주식형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 안 하신 분은 별로 관심 없겠습니다만은 내가 직접 주식을 산 게 아니고 회사에서 또는 은행에서 펀드를 샀어요. 특히 은행에서 많이 그 권장을 하죠. 이 펀드에서 저도 그동안 손해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펀드를 샀는데 그중에 저도 계속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무슨 수가 있느냐면 펀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새로운 게 나왔다 없어지고 막 하잖아요. 부동산처럼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고 하루에도 뭐 펀드가 여기저기서 나왔다가 여기저기서 없어졌다가 하는 게 펀드란 말이죠. 이게 펀드란 말이 순서는 우리말로 이걸 번역을 하면 뭡니까? 기금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돈이 모아가지고 하나의 돈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기금. 이렇게 펀드를 샀는데 가령 저도 실제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5건을 샀다가 팔았어요. 그런데
3개는 손해를 보고 2개는 이득을 봤어요. 그런데 세금을 매길 때는 어떻게 매겼느냐? 손해본 것은 나 모른다고 해서 제껴놓고 이득 본 2개만 합쳐서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내 경우에 보니까 이득 본 거고 손실 본 것을 합쳐놓으면 그래도 손실이에요. 평균 손실인데 손실을 본 것을 안 빼주니까 이득을 본 게 돼서 거기다가 종합소득세까지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싸웠습니다. 이 과세 관청하고도 싸우고 심지어 재판도 제1심, 제2심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에 가서 싸우고 마지막으로 안 돼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어요. 이 법률은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하고 내가 갔어요. 헌법재판소까지. 근데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제가 졌어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재판도 잘못되었더라. 제가 그런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말 때문에 그 법률을 고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이 얘기를 신문에다가 많이 썼어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과세다. 헌법 위반다. 신문에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헌법재판소까지 5단계를 이렇게 계속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가면은 이걸 억울하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고쳐가지고 합리화했어요. 이걸. 그래서 이 펀드 중에 주식을 사는 펀드, 주식을 가지고 이 펀드를 구성하는 이것은 아까 마치 주식 팔아서 5천만 원, 소득 5천만 원 이하는 과세하는 것처럼 주식형 펀드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소득 이하는 과세 안 하기로 공제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제가 재판에 가서 졌던 이 수건이 늦게나마 이루어졌어요. 물론 저는 손해를 다 보고 끝난 얘기입니다만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반갑든지 옛날에 제가 신문에 썼던 것을 전부 카피를 해가지고 이 개정 법안에 찬동했던 국회의원들한테 편지를 제가 전부 보냈어요. 전부 보낸 게 아니고 5분한테 보냈어요. 재경 의원 5분한테.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내가 오랫동안 싸웠는데 그러고도 마지막에 졌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해 줘서 참 다행이다. 고맙다 하고 편지를 냈어요. 이런 정보를 줬는데 편지 받았다고 전화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까지. 또 하나 이제 더욱더 이번에는 잘 된 것은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해보니까 손실 났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해봐도 손실이에요. 그러면 손실로 끝나버릴 거냐? 다음 연도에 그걸 넘겨가지고 가령 금년에 손실을 2천만 원 봤다. 그러면 2천만 원 손실된 금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가지고 다음 연도에 소득이 나면 거기서 또 깎아줘요. 이게 몇 년까지 넘기느냐? 5년간 2월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통 2월 공제라고 그래요. 이것도 초안에는 3년이라고 했더니 어제 5년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진일보한 발전한 합리적인 규정이 이거 하나 있어요. 이번 개정 중에.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하거나 또는 주식형 펀드를 매매한 사람들은 세금 면에서 아주 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펀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또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손해 봤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획기적인 합리적인 개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하나는 증권거래소라고 하는 걸 그대로 내잖아요. 소득세 말고 증권거래세라는 걸 내요. 이것은 실제 거래 금액이 얼마냐, 얼마 이번에 매매했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에다 때려 매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0.5%를 과세했는데 1000분의 5를 증권거래소로 걷어갔어요. 근데 앞에 것은 취득은 원가를 빼고 순이득에 대해서 과세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거래금액 자체에 대해서 0.5%를 과세했어요. 근데 이것도 내리는데 이것은 한 번에 내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3년 나눠서 점차로 내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로 내리는 금액은 지금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문제는 이번 개정에서 많이 합리적으로 지금 고쳐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의